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대가의 투자와 함께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요, 분산 투자는 무지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수십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플은 내가 아는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언제 바꾸실 거예요? 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문의가 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가 좋은지 아니면 집중 투자가 좋은지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개인이 또 어떤 지식, 배경 이런 것을 얼마나 또 많이 알고 있는지, 또 기업 투자를 얼마나 또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자인지 뭐 이런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워런 버핏의 집중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분산 투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데,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인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요, 무지함에 대한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 기업에도 투자하고 이 기업에도 투자하고 저 기업에도 투자하고 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기업들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몰라서 손해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기업에 이제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산 투자는 그러한 무지함에 대한 보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분산 투자는요, 기업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S&P 500 ETF에 이제 투자를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이 S&P 500, 500 ETF에 투자하면 된다. 또 그게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기업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 분석을 할 수 있다면요, 수십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 할 줄 아는데, 밸류에이션 분석을 할 줄 아는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에다 투자한다? 그런 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분석할 때 훌륭한 기업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좋아 보인다, 나에게 훌륭한 기업이다 하는 것은 수십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몇몇 기업만이 내가 분석한 그 손 안에다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위부터 30위까지 순위를 막 매긴 다음에 그 1위에다가 더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비율이 낮을수록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하지만 만약 평균에 머무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뭐다? 평균에 머무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는 딱 한 종목만 보유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런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여러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또 배당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배당을 해줄 수 있도록 어떤 배당주에다가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주에도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투자해야 되지만 워런 버핏의 자기의 그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는 딱 한 종목만 보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애플은 내가 아는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에는 애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애플은 내가 아는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애플의 비중이 아주 굉장하죠. 애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버크셔의 그 포트폴리오에 애플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배당주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기업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용평가사 기업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변화가 뭐냐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TSMC와 같은 이런 기술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일어나겠죠. 이제 워런 버핏과 찰리 먼고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이제 90살, 이제 100살 다 돼 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대 교체가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증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기술 기업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액티비전 분리자들은 이제 이번에 TSMC를 또 5조 원 가까이 이제 한꺼번에 3분기에 이제 매수를 했죠. 그만큼 이제 기술 기업의 이제 그저의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오고 있다.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찰리 먼거가요, 그 13년 만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건방지다, 뭐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비난을 했죠. 그런데 드디어 최근에 찰리 먼거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가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해서 마이너 미러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좋은 기적, 즉 대단한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버클리 해서웨이 찰리 먼거가 2009년 그 일론 머스크와 점심 식사 중에 테이블 전체를 향해서 테슬라는 실패할 거다라고 크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그때는 찰리 먼거가 워낙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꾹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찰리 먼거의 발언이 일론 머스크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대들기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동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그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찰리 먼거는 또 거기에다가 대해서 이제 비난을 크게 했다는 거죠. 성공할 수 없다고. 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아주 그 테슬라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 자동차는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 많은 시설 투자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자동차, 내연기관차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제 버티고 서가지고 아주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년 동안 새로 여기 들어온 기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비집고 이제 들어온 것이 바로 테슬라고, 지금 테슬라가 이 내연기관차를 제치고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찰리 먼거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내 판단이 틀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이제 비난을 했지만 2020년 이제 다 돼서 거의 13년이 걸렸죠. 테슬라가 잘 해왔던 사실에 확실히 놀랐다. 테슬라는 이 문명에 실질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까지 해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적인 그 새로운 회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테슬라가 결국은 성공을 했고 자동차 산업에서 이뤄낸 이 일은 보기 드문 아주 대단한 기적이다, 마이너 미러클이다 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에 이릅니다. 드디어 13년 걸려서 찰리 먼거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인정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투자의 전설 조지 소로스도 이제는 제2의 그 테슬라다라고 하면서 리비안에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리비안의 주가가 폭락을 했죠. 거의 뭐 75%, 뭐 8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에 대량 생산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3분기 중에 조지 소로스가 이제 리비안 주식을 일부 팔고 테슬라를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4분기 중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실수를 알고 실수를 알아차리고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말처럼 리비안을 팔고 테슬라로 다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테슬라로 가고 있다. 투자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로 가고 있다. 일론 머스크 너만 믿는다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1년 타임즈가요, 일론 머스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들이 다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가슴에 진짜 와닿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알아보면요, 2021년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한 이유 첫 번째는 머스크는 평생을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자동차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일은 평생 동안 그렇게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 그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마침내
그들을 제자리에 놓을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뜻입니다. 2021년은 일론의 언바운드 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성공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가시화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4월 스페이스X는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나사의 독점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주최를 했고 10월에는 렌터카 대기업 허츠가 10만 대 테슬라 추가 매수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다,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버스크는 그 파산 직전에 미친 사기꾼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개인적인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수줍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남자가 정부와 산업을 그의 야망의 힘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일단 전 세계적인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로의 거의 전환,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이사했던 머스크의 친구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이 안토니오 그라시아스가 매우 유능한 인물이라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 친구이자 이 투자자인, 전문 투자자인 이 안토니오 그라시아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매우 특별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99%는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후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머물고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오직 일론 머스크와 같은 1%의 극소수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인류의 진로를 바꾸려는 끝없는 추진력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토니오 그라시아스가 일론 머스크를 대단한 인물이다, 그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일어선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워런 버핏의 투자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은, 워런 버핏은 여러 기업 수십 종목씩 막 보유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요, 이러한 대가의 투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은 분산 투자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했고,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내가 아는 가장 최고의 기업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런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인지 우리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이런 자율주행과 AI라고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다면 우리는 테슬라에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기가상하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루머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워런 버핏의 말처럼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그 부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대가의 투자와 함께하라. 워런 버핏의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